오늘은 우리가 자주 지나치지만 그 속에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다리 이름의 유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강이나 하천을 건너는 구조물이 아니라 시대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지역의 풍경과 문화를 함께 담아온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리 이름 하나하나에는 생각보다 깊은 뜻과 숨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로 꼽히는 살고지 다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고지 다리는 서울 중랑천에 놓여 있는 다리로 조선 태종 시기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이곳이 살고지라는 활에 쓰이는 화살을 시험하던 군사훈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화살 고자를 써서 살고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조선시대 무사들이 활을 쏘며 무예를 닦던 곳에 놓인 다리였기에 단순한 교량을 넘어 군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강을 대표하는 다리인 한남대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남대교는 한강 남쪽과 북쪽을 잇는 중요한 교량입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한강 남쪽에 위치한 지역 이름 한남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리 이름이 단순히 지역 이름을 따온 것 같지만 이곳은 예로부터 한양의 남쪽 관문 역할을 하던 곳이라 의미가 큽니다.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고 나가는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다리 이름에도 그런 역사적 흐름이 스며 있습니다. 서울의 잠수교는 조금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잠수교라는 이름은 물이 불어나면 다리가 잠긴다는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홍수기에 다리가 잠겨 사라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잠수교라 부르게 된 것이죠. 지금은 상징적인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치수 기술의 한계와 한강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부산에는 영도다리가 있습니다. 영도다리는 부산의 중심과 영도를 이어주는 다리로 193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도계교 즉 다리가 들어올려지는 구조로 유명합니다. 배가 지나갈 때 다리 한쪽이 들어올려지는 장관은 당시 부산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영도라는 이름은 바다를 바라보는 섬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다리가 단순한 연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 항구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특별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담긴 다리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진남교라는 이름인데 진남은 남쪽을 진압한다는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막아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다리 하나에도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업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경상도 지역의 낙동강에는 낙동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다리로 이름은 단순히 강 이름에서 왔지만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중심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담긴 다리라서 오늘날에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역사적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수대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겼습니다. 성수라는 이름은 다리가 위치한 성수동에서 따왔지만 1990년대 큰 사고로 무너져 내리며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성수대교는 다시 튼튼히 세워졌고 지금은 안전과 교훈의 의미를 간직한 다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포대교는 한강 위에 세워진 다리 중 하나인데 단순히 지역 이름 마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다양한 별칭과 사연이 생겼습니다. 특히 마포대교에는 생명의 다리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리 위에 희망의 메시지를 새겨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는 단순한 지명 유래를 넘어 현대 사회의 문제와 희망을 상징하는 다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는 도봉산과 연결된 도봉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이름은 도봉산의 봉우리 모양에서 유래했는데 바위가 마치 도끼날처럼 보인다 하여 도봉이라 불렸습니다. 따라서 도봉교는 단순히 강을 건너는 다리지만 그 지역의 자연 경관과 전설이 함께 얽혀있는 이름입니다. 강원도에는
소양강 스카이워크로도 유명한 소양강교가 있습니다. 소양강교라는 이름은 당연히 강 이름에서 비롯되었는데 소양이라는 말 자체가 예부터 이 지역의 물줄기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맑고 푸른 물줄기를 뜻하는 소양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그 자체로 지역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죠. 전라북도에는 전주천을 건너는 오목교가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다리 부근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형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지형적 특징이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결국 다리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죠. 여기에 몇 가지 다리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와 남해를 잇는 노량대교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의 현장을 상징하는 다리입니다. 노량이라는 이름은 좁은 물길을 뜻하는데 그 물길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군이 순국했기에 다리 이름만 들어도 역사적 울림이 느껴집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오령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다리입니다. 이 다리 이름에는 아름다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남편의 묘 옆에서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랬다고 해서 달을 바라본다는 뜻의 오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랑과 기다림과 슬픔이 어우러진 다리 이름이죠.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는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장대한 다리입니다. 광안이라는 이름은 다리가 위치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면 다리에 불빛이 켜져 바다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부산의 대표적인 야경이 되었고 부산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활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영흥대교는 영흥도와 육지를 잇는 다리입니다. 영흥이라는 이름은 예부터 섬이 번성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로만 오갈 수 있었던 섬이 다리로 연결되면서 주민들의 삶이 크게 달라졌고 이름 그대로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진 셈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청평대교는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청평이라는 이름은 푸른 물과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예부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는데 다리 이름에서도 자연의 맑고 고운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리 이름에는 지리적 특징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고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생겨난 이름도 많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길을 잇는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하나의 기록인 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리 이름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아직도 수많은 다리가 있고 그 다리마다 이름이 지닌 의미와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다리 하나에도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다리 위를 걸을 때 그저 목적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다리가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가 사는 땅과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